안녕하세요. 리치투게더 TV입니다. 일단 이 숫자부터 한번 보세요. 무려 플러스 150%. 이게 올해 들어 팔란티어 주가가 오른 수치입니다. 와, 정말 엄청나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웬만한 투자자들이 10년 동안 벌 수익을 단 1년 만에 벌어다 줬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숫자 때문에 지금 팔란티어가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된 겁니다. 네, 바로 이 지점이에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팔란티어의 기술력과 AI의 미래를 보고 가자를 외치고 있는데 정작 월가의 베테랑 기관 투자자들은 너무 비싸다면서 슬금슬금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순서입니다. 먼저 팔란티어가 왜 이렇게 특별한 현상이 됐는지 알아보고 강세론과 약세론의 근거를 하나하나 따져볼 거예요. 그리고 전문가들은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여러분을 위한 투자 전략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팔란티어 현상입니다. 부제가 컬트 주식의 혜성 같은 등장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팔란티어는 이제 그냥 기술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아이돌 팬덤처럼 거의 종교에 가까운 열성적인 지지층을 가진 그런 아주 특별한 주식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시작은 CIA나 FBI 같은 미국 정보기관의 비밀스러운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일반 기업 시장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뻗어나가고 있는 거죠. 그 심장에는 고담과 파운드리라는 어마어마한 AI 플랫폼이 있고요. 그리고 아주 독특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CEO 알렉스 카프인데요. 이분 정말 재미있는 분이에요. 월스트리트의 낡아빠진 상식 같은 건 신경 안 씁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 편을 들어주는 그런 괴짜 경영자입니다. 이게 그가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예요. 우리를 지지하기 위해 여러분이 얼마나 큰 용기를 내야 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와, 이러니 개인 투자자들이 감동할 수밖에 없죠. 회사가 나를 알아준다는 느낌. 바로 이런 끈끈한 유대감이 수많은 사람들을 팔란티어의 열성 팬, 즉 컬트로 만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열성 팬들, 즉 강세론자들이 왜 이렇게 팔란티어에 흥분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분들이 보는 팔란티어는요, 그냥 좋은 회사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시대를 대표할 위대한 기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강세론의 첫 번째 기둥은 바로 이겁니다. 막강한 정보와 국방 계약. 팔란티어는 애초에 미국 정부와 함께 큰 회사예요. 이 분야에서는 거의 경쟁자가 없다고 할 정도로 독보적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라에서 계속 일을 주니까 절대 망할 일 없는 아주 안정적인 현금 창구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바로 이게 그 증거입니다. 최근에 미 해군이랑 맺은 계약인데요. 최대 규모가 무려 4억 4,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약 6천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계약이에요. 팔란티어의 국방 AI 기술이 얼마나 강력하고 또 얼마나 잘 팔리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그렇게 안정적인 정부 쪽 매출도 1년에 50%나 성장했는데 일반 기업들 상대로 하는 상업부문 매출은 무려 121%나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건 그냥 성장이 아니라 폭발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강세론자들이 잠을 못 이루는 겁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뭐가 이 엄청난 설당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그 엔진이 바로 팔란티어의 비밀병기, 인공지능 플랫폼, 줄여서 AIP입니다. 이게 뭐냐면 기업들이 복잡하게 코딩하고 개발할 필요 없이 자기네들 데이터를 가지고 아주 쉽게 AI를 만들고 쓸 수 있게 해주는 마법 같은 도구예요. 지금 기업들이 이걸 쓰려고 줄을 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세론자들의 최종 목표는 이겁니다. 팔란티어가 미래의 시가총액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300조 원이 넘는 괴물 기업이 될 거라는 믿음. 이 AIP라는 플랫폼이 과거의 IT 시대를 열었던 오라클이나 세이지포스처럼 이 새로운 AI 시대를 지배하는 핵심 소프트웨어가 될 거라는 거죠. 정말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가슴 뛰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이제 심호흡 한번 하시고요. 이제 분위기를 싹 바꿔서 약세론자들의 차가운 경고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한 주간의 핫한 뉴스, 애널리스트 보고서, 엑스포스팅 그리고 각종 유튜브를 AI로 정리 분석하고 전문가의 사실 확인과 검증 과정을 거쳐 노트북 LM으로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성공 투자의 길잡이 리치투게더 TV 지금 구독하세요. 어쩌면 팔란티어는 위험한 거품일 수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약세론자들이 던지는 질문은 아주 단순하고도 날카롭습니다. 다 좋은데 그래서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네,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가격이 너무 비싸면 살 수가 없죠. PER이라는 걸 보는데요. 팔란티어는 이 수치가 450배에 달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1년에 100만 원 버는 동네 치킨집을 4억 5천만 원에 사겠다는 것과 같아요. 다른 어떤 잘 나가는 AI 기업들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비쌉니다. 월가의 걱정은 바로 이거예요. 회사의 실력보다 주가가 너무 빨리 저 멀리 혼자 달려가 말였다는 거죠.
첫 번째 위험 싱어입니다. 바로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행렬.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건 미래야 하면서 주식을 사는 동안 시장의 똑똑한 돈, 스마트 머니라고 불리는 큰 손들은 조용히 이익을 챙기면서 파티장을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좀 찜찜하죠? 구체적으로 누가 팔고 있는지 볼까요? 우리에게 돈나무 언니로 유명한 캐시우드는 주가가 오를 때마다 계속해서 팔고 있고요. 투자의 전설 스탠리 드러켄밀러는 아예 올해 1분기에 가지고 있던 주식을 전부 다 팔아버렸습니다. 심지어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 마이클 버리는 팔란티어 주가가 떨어지는 쪽에 돈을 거는 숏 포지션을 잡았다고 공개까지 했어요. 이런 거물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건 분명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바로 경쟁입니다. AI라는 이 거대한 황금 시장을 팔란티어가 혼자 다 먹게 다른 회사들이 가만히 놔둘 리가 없다는 거죠. 경쟁자들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테슬라나 스페이스X처럼 남의 거 안 서 우리가 직접 만들 거야 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같은 공룡 IT 기업들도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면서 기업용 AI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팔란티어의 텃밭인 국방 분야에서도 제2의 팔란티어라고 불리는 무서운 신생 경쟁자까지 나타났어요. 사방이 적인 셈이죠. 마지막 세 번째 리스크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시 경제입니다. 팔란티어처럼 꿈을 먹고 자라는 비싼 성장주들은요, 금리가 오르거나 경기가 나빠지는 외부 충격에 굉장히 약해요. 시장에 돈이 마르기 시작하면 투자자들은 뜬구름 잡는 미래 이야기보다는 당장 돈을 잘 버는 현실적인 회사로 눈을 돌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주식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전문가들의 치열한 전쟁터로 가보겠습니다. 팔란티어를 둘러싼 논쟁은요, 단순히 좋다 나쁘다의 문제를 넘어서 월스트리트의 전통적인 투자 방식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새로운 힘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결 구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두 사람이 바로 댄 아이브스와 캐시 우드입니다. 댄 아이브스는 이건 우리 세대를 대표할 AI 기업이다. 미래의 1조 달러짜리 회사다. 라며 찬사를 쏟아내고 있죠. 반면에 캐시 우드는 꾸준히 이익을 실현하는 중이다. 가격이 너무 비싼 게 제일 걱정이다. 라면서 주가가 오를 때마다 팔고 있어요. 정말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편에 서시겠어요? 월가의 전문 분석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견이 완전히 갈려요. 사라는 의견은 소수고 팔아라는 의견도 꽤 많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보유, 즉 중립인데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전문가들조차도 팔란티어의 미래를 확신하지 못하고 일단 지켜보자고 말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결국 모든 의견을 종합하면 팔란티어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주식의 교과서 같은 종목이라는 거죠.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 쪽박을 찰 수도 있는 아주 강한 확신과 배짱이 필요한 주식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팔란티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여러분 각자의 투자 스타일에 맞춰서 구체적인 전략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전략을 짜기 전에 동전의 양면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죠. 한쪽 면에는 혁신 기술, 정부 지원, 폭발적 성장이라는 희망이 있고요. 다른 한쪽 면에는 비싼 가격, 큰 손들의 이탈, 치열한 경쟁이라는 불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머릿속에 넣고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공격적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전략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팔란티어가 이끌 AI 혁명이라는 장기적인 스토리를 굳게 믿으신다면, 그리고 주가가 반토막이 나는, 그러니까 30%에서 50%까지 하락하는 엄청난 변동성도 견딜 자신이 있다면 주가가 크게 떨어질 때마다 용기를 내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요. 반대로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어떨까요? 지금 이 가격이 너무 부담스럽고 위험을 감수하기 싫으시다면 섣불리 들어가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차라리 주가가 충분히 조정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회사의 실적이 지금 주가를 따라잡을 때까지 관망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도 투자다라는 말을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이미 팔란티어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이 바로 냉정하게 내 포트폴리오를 점검할 때입니다. 이 주식이 얼마나 위험하고 변동성이 큰지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요. 내가 처음 이 주식을 샀던 이유가 지금도 변함이 없는지 스스로에게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캐시우드처럼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일부를 팔아서 수익을 실현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도 아주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최종 결론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팔란티어에 투자하는 것은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돈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 회사 기술이 대단한가가 아니에요. 기술이 대단하다는 건 대부분 동의하니까요.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엄청난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 오늘 우리는 얼마를 내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오늘 제 분석이 여러분의 현명한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리치투게더 TV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